네, 이제 중요한 문법,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문법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 남았는데요. 남은 것도 몇 개 보고 또다시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C++부터 네 종류의 타입 변환이 있다 그랬어요. 네 종류의 타입 변환. static cast, dynamic cast, const cast, reinterpret cast. 그 중에 이제 dynamic cast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dynamic cast는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의 객체 간의 타입 변환할 때 사용하는데 보통 상위 타입 포인터 변수에 우리가 다양성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상속에서 얻어지는 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조상 타입의 리모컨을 이용해서 범용적으로 타입들을 처리하고 그 결과 다양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상위 타입의 포인터 변수에 유지된 객체를 그런데 어떨 때는 원래 타입으로 변환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스태틱 캐스트를 쓰지 말고 다이내믹 캐스트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다이내믹 캐스트는 컴파일 시간에 변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시간에 타입 변환을 이루어줍니다. 이 실행 시간에 타입 변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행 시간에 가서 이 포인터가 실제 어떤 객체를 가리키는지를 보고 타입 변환이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타입 변환을 해준다는 거예요. 스태틱 캐스트는 그런 거 없이 이미 컴파일 시간에 코드가 구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실행 시간에 좀 엉뚱한 애들을 가리키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다이내믹 캐스트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널 포인터를 반환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변환해 놓고 널 PTR을 검사를 해서 제대로 변환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강건성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 관계에 있는 포인트 타입에서 타입 변환할 때 다이내믹 캐스트라는 걸 쓴다. 그리고 이런 변환을 할 때는 이제 조상 타입을 원래 타입으로 바꿀 때 이제 많이 쓸 텐데 그렇게 바꿀 때에는 이 클래스 간에 상속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다양성을 만족하는 후속 클래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만족한다는 거는 이 오는 과정에서 버추얼 메소드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됩니다. 버추얼 메소드가 하나도 없으면은 이 다이내믹 캐스트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 얼리 바인딩 되는 거기 때문에 변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A는 버추얼 메소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B는 A의 자식 클래스이지만 다양성을 만족하는 클래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만족하는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버추얼 메소드가 부모 또는 조상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 A 포인터로 자식 클래스를 가리키고 있어도 다시 이 포인터를 B로 바꾸는 것도 에러가 납니다. 왜? 다양성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다양성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되고요. 아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똑같은 걸 다이내믹 캐스트 하게 되면 널 PTR을 주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상속되지 않는 메소드. 모든 생성자는 상속되지 않고요. 소멸자도 상속되지 않고 대입 연산자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근 관련 메소드도 상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위에 private void foo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식 클래스는 이 함수를 호출할 수도 없고 또 이 B라는 얘가 A고 B라는데 B를 이용해서는 이 foo를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까? 멤버 변수들은 프라이빗인데 물려받지 않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모든 멤버 변수는 접근 권한과 상관없이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물려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려받아봤자 그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접근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메소드 호출 바인딩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체 변수, 이 변수가 값 변수인지 뭐 참조 변수인지 포인트 변수 상관없이 이 변수를 이용해서 어떤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실제 호출되는 함수가 뭐냐, 어떤 함수가 호출되냐, 그거를 이제 바인딩 규칙이라고 하는데 C++의 바인딩 규칙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early binding 그리고 late binding. early binding은 컴파일 시간에 결정하는 거고요. late binding은 실행 시간에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출할 함수를 컴파일 시간에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값 변수이면 무조건 early binding을 합니다. 그리고 호출할 함수가 일반 메소드, 가상 메소드 아니면 이것도 무조건 early binding을 합니다. early binding. 그러니까 이 변수가 참조든 포인터 변수이더라도 얘가 일반 함수이면 early binding을 합니다. 근데 참조 변수 또는 포인터 변수로 가상 함수를 부르게 되면 late binding을 하게 됩니다. late binding.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실제 예제를 갖고 좀 살펴보면 A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B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B는 A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봅시다. AA 이거는 A 객체를 만드는데 요거는 값 변수죠. 그러면 A라는 객체 변수를 이용해서 호출되는 건 무조건 early binding을 하게 됩니다. 이 타입이 중요하겠죠. 그럼 A로 가서 푸 1. 그럼 요거가 불러지게 되겠고, 바 2. 이게 버추얼이든 이거 상관없어요. 다 early binding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포인터를 쓰고 있고, 실제 A라는 그 타입으로, A라는 리모컨으로, 부모 리모컨으로 자식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터가 A 타입이기 때문에 요 타입을 가서 살펴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일반 함수죠? 그럼 early binding이 됩니다. early binding이 돼서 A의 함수가 불러지게 돼요. 그 다음에 바 봤더니 바는 가상함수예요. 가상함수이면은 late binding이 이루어집니다. late binding이 이루어지는데 B에는 바가 없으니까 이 자체가 그대로 물려받겠죠. 그러면 A의 바가 호출이 됩니다. 바즈는 이것도 버추얼 함수가 아니에요. 버추얼 함수가 아니니까 early binding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객체가 B를 재정의 하고 있어도 얘가 불러지는 게 아니라 요게 불러집니다. 컴파일 시간에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A의 바즈가 불러지게 됩니다. 햄 메소드는 버추얼이기 때문에 이제 요 가상함수의 버추얼 함수가 late binding 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PB는 B 객체를 만들었는데 B 타입에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걸 가서 살펴봐야 되겠죠. 얘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푸가 없죠. 푸가 없는데 여기 있는 푸들은 물려받겠죠. 물려받아서 그러면 early binding이 이루어져서 푸는 일반 함수니까 early binding이 이루어져서 A의 요 푸가 실행이 됩니다. 바는 여기 갔는데 없어요. 없지만 가상함수이고 물려받았기 때문에 late binding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얘가 포인터 타입이니까. 그 다음에 바즈는 B 타입인데 바즈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얘가 버추얼 함수가 아니니까 B 타입으로 호출하고 있으니까 요 바즈가 실행이 됩니다. 요 B의 바즈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요 햄은
버추얼 함수이고 B에 봤더니 얘도 버추얼 함수니까 요게 불러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값 변수다. 그러면 무조건 early binding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변수이면 late binding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요 A라는 리모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얘는 또 B라는 리모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들을 어떤 놈을 호출할지 보려면 A는 A에 가서 봐야 되고 B는 B에 가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들이 그러면 포인터를 썼기 때문에 가상함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호출되는 함수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정도만 이해하면은 되게 심플한 것 같은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중정의와 상속입니다. 다중정의와 상속. 그러면 A의 fu라는 함수가 3개의 다중정의 되어 있어요. 다중정의 되어 있고 그런데 A1은 이 foo 함수들이 다 가상함수가 아닙니다. A2는 3개가 다중정의 됐는데 다 가상함수예요. 이런 경우에 자 B1은 A1을 상속받고 있습니다. A1을 상속받고 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 3개가 물려받겠죠. 물려받습니다. B2는 A1을 상속받고 있는데 fu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B1 값 변수예요. 그러면 early binding을 해요, late binding을 해요. early binding을 하겠죠, 모두. 그러면 다 물려받으니까 각각 맞게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B2는 어떻게 되냐면 요것도 값 변수죠. 값 변수니까 early binding을 해요. early binding을 하는데 얘네들이 3개 있는데 여기 하나 있으니까 이 3개는 여기에 의해서 가려지게 됩니다. 똑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B2의 foo1이면 이게 불러지게 되겠고 B2의 foo 1.5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하려니까 int 받는 게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로 호출이 됩니다. 요게 호출이 돼요. foo가. 그러니까 값 변수기 때문에 얘가 뭘 호출하는지 보려면 요걸 봐야 되겠고 B2를 봐야 되겠고 B2에 foo가 있으니까 이 foo는 요걸 이용해서 요거를 호출하게 됩니다. 타입이 일치하지 않아도 1.5를 1로 n으로 강제 변환합니다. 얘는 안 돼요. 얘는 호출이 안 돼요. 이건 문법 오류가 납니다. 물려 못 받는다는 거죠. C1은 버추얼이에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값 변수니까 여전히 얘도 early binding입니다. early binding. 그러니까 이게 다 실행이 되겠죠. 문제없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C2는 얘가 버추얼이에요. 근데 얘는 버추얼이고 이 중에 하나를 재정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얘는 값 변수이기 때문에 late binding 하는 게 아니라 early binding 합니다. early binding 하면 뭘 봐? 요걸 보여요. 요걸 보기 때문에 가상함수는 참조나 포인트에 접근할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를 호출하게 되겠지만 얘도 요걸 호출하고 얘는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난다. 즉 부모 클래스에 같은 의미의 메소드가 다중정의되어 있을 때 자식 클래스 이 중 하나를 재정의하면 나머지 메소드 상속되지만 자식 타입의 변수를 이용해서는 이들 메소드를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이 바인딩 규칙에 있어서 복잡한 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포인터를 쓰면 어떻게 되냐? 이게 또 궁금하시죠? 그러면 똑같은 예제예요. 똑같은 예제인데 보시면 B1을 이제
A1 타입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포인터 타입이고, 포인터 타입이니까 이제 레인 디바인 할 수가 있는데, A1으로 갔더니 이 후들이 뭐예요? 다 early binding이죠. early binding이기 때문에 이제 다 요것들이 그냥 호출됩니다. early binding이 되는 거예요. 자, B2는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는데 A1을 이용합니다. A1을 이용하니까 이 가상 버추얼 테이블에 얘는 만들어지고 얘는 얘로 바뀌었을 거고 얘와 얘는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가상함수가 아니구나. 가상함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가상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요걸 봐야 되겠고, 가상함수가 아니니까 레이트 바인딩을 하지 않습니다. 레이트 바인딩 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요거를 호출하게 됩니다. 얘가 덮어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 C1의 경우에는 버추얼 함수니까 뭐 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레이트 바인딩을 하겠죠. 이건 레이트 바인딩을 하는 거고요. 여기도 레이트 바인딩을 할 겁니다. 레이트 바인딩을 하고, 레이트 바인딩 하게 되면 요 자체들도 다 이제 테이블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없이 요거는 요거 이렇게 불러지게 됩니다. 자, 상속의 문제점. 상속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불구하고 그러니까 단점이라보다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그 노트 시작할 때 그 노트를 이제 9장 노트를 시작할 때 설명드렸던 오리 예제 해가지고 오리 클래스를 정의하고 다양한 오리를 상속받아서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말로덕, 뭐 레드 헤드덕, 뭐 여러 종류의 오리들을 이 오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고무 오리 클래스 상속받아 정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그래서 고무 오리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는데, 얘는 뭐 어떻게 하게 돼요? 플라이 메소드도 물려받아서 러버덕도 하늘을 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즉 상속은 취사 선택을 못해요. 내가 받고 싶은 건 받고, 물려받고 싶은 건 물려받고, 물려받기 싫은 건 안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모두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멤버 변수와 모든 메소드는 물려받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프라이빗이면 또 좀 약간 복잡한데 메소드가 그렇지 않으면 다 물려받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런 러버덕을 상속받아서 구현하게 되면 이 고무 오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부모로부터 여러 메소드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걸 물려받아서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따져야 돼요. 그리고 물려받지 않아야 되면, 그것이 호출되면 이상해지면은 그것이 문제가 없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메소드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냥 물려봐도 되는 건지, 재정의를 해야 되는 건지, 못 쓰게 막아야 되는 건지. 근데 못 쓰게 막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빈 메소드로 재정의해 놓는 거예요. 가상함수로 재정의해 놓으면, 그러면 이 메소드가 불려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클래스도 A도 B도 C도 다 이렇게 그 빔 메소드로 재정의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번거로우니까 요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빔 메소드 정의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클래스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요 클래스 직접 물려받지 않고 중간에 클래스 하나 둬서 이렇게 물려받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non-flying dog이라는 거 하나 만들고 그 러버 덕은 이런 non-flying dog을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이 fly는 얘는 못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거가 안 되려면 이 메소드는 가상 함수여야 되겠죠. 가상 함수여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상속의 문제점은 자식 클래스나 후손 클래스들은 부모가 물려주는, 조상들이 물려주는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없다.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메소드를 검사해서 그냥 써도 되는 메소드, 재정해야 되는 메소드, 쓰지 못하게 해야 되는 메소드를 구분해야 되겠고, 쓰지 못하게 해야 되는 메소드의 경우에는 빔 메소드로 재정의해서 그 메소드가 불러져도 문제가 없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클래스들이 많을 경우에는 중간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개념으로서는 이제 LSP라고 하는 객체지향 개발 원리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Risk Absorption Principle이라는데 이 얘기는 과연 오리라는 거, 이 고무 오리라는 걸 오리를 상속받아서 맞는 게 적절한지 이제 그 문제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고무 오리가 상속받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건 뭐 사람 기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C가 P의 하이 클래스이면 P는 C로 대체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LSP 원리입니다. 즉 펫을 쓰는 데에는 여기에는 고양이가 가도 문제가 없어야 되겠고 강아지가 가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LSP에 위배되고 LSP에 위배가 되면은 상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렉탱글과 스퀘어입니다. 자, 직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렉탱글, 스퀘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is의 관계도 성립해요. square is a rectangle.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is의 관계도 성립하고 뭔가 객체지향으로 상속으로 모델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모델링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rectangle에는 set width와 set height 같은 메소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폭과 너비, 그러니까 높이와 너비가 있는데 이 width와 height가 있으면 직사각형은 이 width만 늘려도 되고 height만 늘려도 돼요. 근데 스퀘어는 어때요? 한쪽을 늘리면 다른 쪽이 같이 늘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사각형이 더 이상 정사각형이 아니게 됩니다. 즉 부모에 있는 set width의 개념하고 스퀘어가 가지는 set width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rectangle은 width와 height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하지만 스퀘어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is의 관계가 성립해도 스퀘어와 rectangle은 본질적으로 조금 특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rectangle은 양쪽을 늘릴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한쪽만 늘릴 수 있지만 스퀘어는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사의 예로 타원과 원도 들 수 있습니다. 일립스가 있고 원이 있으면 원도 타원의 한 종류예요. 마찬가지로 타원은 한쪽으로만 늘릴 수 있는데 원은 한쪽으로만 늘리면 타원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예예요. 근데 이런 애는 그러면
이렇게 상속받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예도 일반 은행 계좌를 상속받아 마이너스 계좌를 정의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성격과 이 성격이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통장은 같은 통장인데 마이너스 통장하고 일반 통장하고는 그 어떤 뭐죠? 불변 조건이 달라요. 하나는 0보다 항상 계좌가 커야 되는 거고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구현할 때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리미트 얘는 뭐 리밋이라는 걸 얘는 0으로 두고 얘는 리밋을 마이너스 500 뭐 이렇게 해서 구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상속을 할 때 LSP에 위배되는지 안 위배되는지 잘 보고 위배될 경우에는 설계를 어떻게 할지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세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LS 측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성을 잘 비교해 보고 특성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같이 그 상속 관계를 모델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LSP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취사 선택을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상속을 해야 되는데 얘는 상속받으면 안 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LSP에 위배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거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다중상속의 문제예요. 다중상속. C++는 다중상속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다중상속의 문제가 있는데 그 다중상속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조금 다른 상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바에는 클래스와의 관계가 상속 말고 구체화라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C++에서도 이 구체화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구체화라는 건 뭐냐면은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이 클래스에는 버추얼 순수 가상함수만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수 가상함수만 있게 만들면 이렇게 다중상속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날 수 있는 애들끼리만 묶는 거고 수용할 수 있는 애들끼리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리는 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fly, swim 이런 메소드를 만들 수 있고 꿀벌은 fly만 날 수만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데 클래스를 뭐만 갖고 있어요? 순수 가상만 가지도록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애들을 그룹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flyable이라고 쓰면 여기에 뭐만 올 수 있어요? 날아다니는 애들만 올 수 있다. swimable이면은 수영할 수 있는 애들만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fly가 아니라 swim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수 가상함수만 가지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것들을 클래스들이 상속받게끔 만들어 가지고 클래스들 이즈의 관계가 없는 애들도 묶어줄 수 있게 공통 리모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공통 리모컨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중상속이 뭐가 문제가 되냐? 한 클래스를 여러 개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런 순수 가상함수만 가진 것들을 다중상속받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을 다중상속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러 개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때 여러 부모가 동일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할 필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물려받고 여기도 물려받는데 여기도 F, 여기도 F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F 함수를 2개 물려받죠.
그러면 어떤 F 함수 쓸 것이냐? 모호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총 계층 구조에서 같은 클래스가 두 번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이아몬드 프로블럼이라 그러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림이. 그래서 얘는 얘를 상속받고 얘도 상속받는데 얘는 또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다이아몬드 프로블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중상속은 세부적으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는 F를 여기다가 재정의해서 이 중에 하나만 쓰게끔 만들어주면 해결될 수 있고요. 이 문제는 버추얼 상속이라는 걸 써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eat, living, 그러니까 living sky도 living thing을 받고 있고요. 상속받고 있고 fly, play가 들어가 있습니다. living in water는 swim, play 그리고 얘를 받아요. 그러면 얘는 eat는 여기로부터도 받고 똑같은 거를 두 군데에서 받고 play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해지고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어떻게 해결하냐? 여기에 버추얼을 써놓으면 됩니다. 버추얼 쓰면 이렇게 해서 다중상속이 되면은 한 번만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만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버추얼. 그리고 이제 eat는 여기서 재정의를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eat를 재정의하면은 해결이 된다. 이제 이 노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 사용 시 고려할 사항을 이제 요약 형태로 지금 이 챕터에 배운 걸 개념적인 부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상속 사용 시 고려 사항입니다.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이즈의 관계가 성립하고 구현하고자 한 프로그램 내에서 상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충분할 경우에만 상속으로 모델링 해야 된다. 그리고 이즈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LSP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봐서 이즈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과연 상속으로 모델링한 것이 맞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은 클래스 간의 정적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며 후손들은 물려받는 걸 취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 클래스 정의할 때는 상속받는 모든 메소드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된다. 방법은 빈 메소드로 재정의 또는 중간 클래스, 빈 메소드를 가진 중간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다. 형제 클래스 간의 차이는 메소드 수의 차이가 아니라 메소드 내부 내용의 차이만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 점 잘 생각해 주시고요. 객체를 처리할 때는 상위 추상 타입의 리모컨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위 추상 타입의 리모컨을 사용한다는 것은 함수 인자의 경우에는 참조 타입, 객체 멤버 변수의 경우에는 포인터 타입을 써야 됩니다. 상속 계층도에서 단말 클래스만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상위 클래스는 하위 객체를 범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리모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있을 때 이거의 객체도 생성하고 이거의 객체도 생성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C++는 다중상속 지원하기 때문에 클래스 상속 계층도가 트리 구조가 아닐 수 있지만 가급적 트리 구조가 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중상속 가급적 하지 마라. 이런 거고요. 다중상속은 불가피형을 제외하고는 상속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다중상속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언제 문제가 없냐면은 아까 봤던 추상 메소드만 가진 클래스들은 10개를 상속하든 100개를 상속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고려사항, 상속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설계한 클래스가 아닐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를 정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설계를 해놔야 돼요. 설계를 제대로 안 해놓고 준비를 안 해놓은 것을 상속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코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클래스의 상속 깊이가 너무 깊으면 불필요한 복잡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상속 깊이를 사용해야 된다. 셋, 넷, 맥시멈 넷, 뭐 이렇게 상속과 포함 관계 중에 포함 관계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같은 것이면 포함 관계가 효과적일 수 있다. 근데 요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좀 더 어려운 내용이지만 소개하기 위해서 예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강아지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 요거를 객체지향으로 모델링 해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isA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et 만들고 make 사운드를 가상함수로 만들고요. 강아지는 pet으로 상속받고 cat도 pet을 상속받고 각각 멍멍, 야옹하도록 가상함수로 재정해 주시면 땅! 그래서 이렇게 pet, cat, dog 이렇게 모델링해서 pet 리모컨이 강아지를 가리켰는데 pet 리모컨에 있는 make 사운드를 누르면 멍멍할 것이고 이 pet 리모컨이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으면 뭐가 돼요? 야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다양성, 객체지향에서 상속을 이용한 다양성인데 이 다양성은 상속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포함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사운더라는 내가 모델링하고 싶은 게 멍멍하고 야옹이잖아. 그게 어떤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럼 소리 내는 그런 행위를 추상화한 클래스를 만들어줍니다. 얘는 버추얼 순수 가상함수만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멍멍하는 사운드를 부르는 거, 야옹하는 걸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씩 만듭니다. 그래서 사운더와 고양이 사운드, 강아지 사운드가 있습니다. 그럼 pet은 이제 고양이와 강아지가 나와준 게 아니라 사운더라고 하는 객체를 유지합니다. 어떤 소리를 낼지 그 소리 내는 특성을 갖고 있는 객체를 has A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다양성을 이용해서 has A로 유지할 때는 어떤 타입으로? 포인트 타입으로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줘요. 뭐 고양이로 설정해 줄 수도 있고 멍멍하게끔. 그러면은 요때는 요거의 행위 결과는 현재 얘가 어떤 애를 가리키냐. 얘를 가리키면 멍멍할 거고 얘를 가리키면 야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실행 시간에 요걸 바꾸면은 요걸 부를 때 멍멍멍멍 하다가 갑자기 야옹할 수 있고 야옹하다가 깽깽 거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행 시간에. 그래서 더 유연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상속 관련된 얘기를 모두 끝마치겠습니다.